이혼 서류에 날이 나고 딱 6개월 뒤였어요. 전 남편 민수 씨 인스타그램에 웨딩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웃고 있는 민수 씨.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진 속 웨딩홀 로고가 눈에 익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제 법인카드 명세서에서 본 그 장소였어요. 작년 12월 민수 씨가 회사 송년회 장소라고 예약했던 곳이요. 저는 박지민이에요. 35살 블루웨이브테크라는 B2B 마케팅, 사스 스타트업 대표예요. 회사를 만든 지 3년 직원 5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키운 거라 애착이 컸어요. 민수 씨와는 8년 전에 결혼했어요. 당시 민수 씨는 중견 IT 회사 시니어 개발자였고 저는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었죠. 결혼 3년 차에 제가 회사를 차렸을 때 민수 씨가 합류했어요. CTO는 아니었지만 시니어 개발자로 팀을 꾸려줬죠.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끝날 줄은요. 이혼 사유는 간단했어요. 민수 씨가 회사 후배 개발자인 이수진 씨와 1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거였죠. 27살 주니어 개발자. 제가 직접 채용했던 친구였어요. 돌이켜보면 신호는 많았어요.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출근이 늘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기 시작하고 결정타는 수진 씨 인스타그램이었어요.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 속 배경이 우리 집 소파였거든요. 제가 출장 간 주말이었죠. 더 조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민수 씨한테 물어봤더니 부인도 안 했어요. 미안해. 그냥 지쳤어. 지쳤다고요. 8년을 함께 살면서 회사를 같이 키우면서 그냥 지쳤대요. 이혼 협의는 빨리 끝났어요. 저는 회사 지분 100% 민수 씨는 위자료 5천만 원. 민수 씨 입장에서는 저렴한 이혼이었죠.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했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빨리 정리하고 수진 씨랑 재혼하고 싶었던 거였죠. 1월 15일 이혼 신고가 접수됐어요. 구청에서 나오는데 민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친한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민아, 민수 씨 회사 그만뒀대. 네. 오늘 인스타에 올렸더라. 새로운 시작 준비 중이래. 저는 곧바로 회사 인사팀에 확인했어요. 민수 씨는 이미 사표를 냈고 2주 뒤 퇴사 예정이었죠. 아무 말도 없이요. 2주 뒤 민수 씨는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회사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갈 거야. 너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투였어요. 그렇게 민수 씨는 떠났어요. 그리고 6개월 뒤 수진 씨와 재혼했죠. 웨딩 사진을 보면서 저는 회사 법인카드 명세서를 다시 열어봤어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수 씨가 사용한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죠. 12월 5일 강남 웨딩홀 예약금 200만 원. 송년회 장소 예약이라고 보고했던 거예요. 12월 20일 명품 시계 350만 원. 거래처 선물이라고 했죠. 1월 3일 제주도 리조트 150만 원. 신년 워크샵 장소 답사라고 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수진 씨와의 결혼 준비였던 거죠. 제 회사 돈으로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난 건지 허탈한 건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죠.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더 꼼꼼하게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3년치 전부 뽑았어요. 그러다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죠. 민수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시동생 김태준 씨 사용 내역도 수상했거든요. 태준 씨는 민수 씨 형이에요. 40살 우리 회사 영업팀장이었죠. 3년 전 회사 만들 때 민수 씨가 형을 데려왔어요. 형이 영업 경험 많아. 도움 될 거야. 처음엔 감사했어요. 가족이 함께 회사를 키운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태준 씨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명세서를 보니 이상했어요. 매달 5일, 15일, 25일. 정기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어요. 항목은 전부 접대비였죠. 3년간 총액을 계산해 봤어요. 5,400만 원이었어요. 저는 영업팀 김 과장을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어요. 태준 팀장님이 거래처 접대를 이렇게 자주 하시나요? 김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님, 사실은요.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했죠. 팀장님, 접대는 대부분 저희가 합니다. 팀장님은 결과 보고만 받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이 접대비 내역들은요? 모르겠어요. 저희는 거래처 접대할 때 회사 공용카드 쓰거든요. 팀장님은 개인 법인카드를 쓰시는 걸로 알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고 김 과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 3개월간 태준 씨 법인카드 사용 상세 내역을 요청했죠. CFO가 서류를 가져왔을 때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대표님 이거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접대비라고 보고된 내역들이 전부 개인 용도였어요.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골프장. 거래처 이름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그 거래처들은 영업팀 다른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작년 4분기 우리 회사가 따낸 엔터프라이즈 계약이 3건 있었어요. 총 계약금 12억 원. 태준 씨는 그 실적으로 보너스 3천만 원을 받았죠. 그런데 계약서 메일 내역을 추적해 보니까요. 실제 계약 협상과 클로징은 전부 영업팀 막내 사원들이 했더라고요. 태준 씨는 마지막 서명식에만 나타났어요. 저는 영업팀 전 직원을 개별 면담했어요. 조용히 하나씩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태준 팀장님이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시나요? 첫 번째 사원은 말을 아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다섯 번째 사원 입사 6개월 된 신입이 용기를 냈어요. 대표님, 저희가 고객사 미팅 준비하고 제안서 쓰고 협상하고 다 합니다. 팀장님은 결과만 보고받으시고 본인 이름으로 보고서 올리세요. 저희는 그냥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게 느껴졌죠.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팀장님, 친인척이시잖아요. 말해봤자 저희만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아왔던 거였죠. 저는 일주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약서, 메일, 히스토리, 영업팀 업무 분장표, 고객사 미팅 기록, 모든 걸 엑셀로 정리했죠.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5,400만 원, 성과 허위 보고를 통한 부당 보너스 수령 추정액 8천만 원. 저는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우리 회사 이사는 저 포함 3명이었어요.
CF, OCTO 그리고 저. 민수 씨가 나간 뒤 CTO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2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했죠. 회의실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김태준 영업팀장 해임건을 상정합니다. CFO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찬성합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태준 씨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민 씨? 태준 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저는 서류 뭉치를 태준 씨 앞에 놓았어요. 해임 통보서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태준 씨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해임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성과, 허위 보고, 부당이득 수령, 3가지 사유입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부 거래처 접대했어요. 이 명세서 보세요. 작년 11월 3일 150만 원 명품 가방. 거래처 이름은 대성전자라고 적으셨는데 대성전자 담당자는 김 과장이에요. 김 과장한테 확인했더니 그날 미팅 없었대요. 태준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작년 9월 18일 200만 원 골프장 이용료. 거래처는 한빛추통. 한빛추통은 이 사원이 담당하는데 그날은 추석 연휴였어요. 미팅이 있을 리 없죠.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태준 씨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3년간 총 5,400만 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확인됐어요. 여기 회계법인 감사 결과 있어요. 보실래요? 아니,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리고 작년 실적도 확인했어요. 태준 씨 이름으로 보고된 계약 12억 원어치. 실제로는 영업팀 사원들이 다 한 거더라고요. 태준 씨는 서명만 하셨죠. 태준 씨가 책상을 탁 쳤어요. 그럼 뭐 어때서요? 저는 팀장이에요. 팀 성과는 팀장 성과 아니에요. 팀장 역할을 하셨다면 그렇죠. 근데 태준 씨는 관리도 안 하셨잖아요. 영업팀 사원들 개별 면담 다 했어요. 태준 씨가 한 일이 뭔지 다 알아요. 태준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2주 뒤까지 인수인계 마무리하시고 퇴사하시면 돼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금액은 급여에서 공제할게요. 법적 조치는 안 하시겠다고요? 태준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안 하려고요. 대신 조용히 나가주세요. 태준 씨는 서류를 집어 던지며 일어났어요. 좋아요. 나갈게요. 근데 대표님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관리하던 거래처들 반은 제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태준 씨는 코웃음을 치며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죠. 그날 오후였어요. 제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김 씨라고 불러야 하는 분이었죠. 지민 씨, 나야. 무슨 일이세요? 우리 태준이가 잘렸다며 그게 무슨 짓이야? 업무상 문제가 있어서 해임했어요. 업무상 문제.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키운 게 누군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씨, 이건 회사 일이에요.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요. 가족 문제가 아니라고. 넌 우리 집안 사람이었잖아.
민수랑 이혼했어도 정은 남아 있는 거 아니야. 김 씨, 저는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했어요. 기억하시죠? 이혼했어도 태준이는 내 아들이야.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을 자르는 거야. 대표로서 회사를 지킬 권리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왔거든요. 첫 번째 전화. 김 씨. 지민 씨, 제발 태준이 일 다시 생각해봐. 우리 태준이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두 번째 전화. 역시 김 씨. 너 정말 사람 없어. 가족을 이렇게 버리는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화는 계속 왔어요. 받지 않으면 문자가 왔죠. 지민아,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민수 엄마예요. 태준이 얘기 좀 들어봐.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어. 밤 11시까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전화를 꺼버렸죠. 다음 날 아침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밤새 89통이었어요. 89통의 전화. 대부분 김 씨였고 몇 통은 민수 씨 이모 고모, 심지어 태준 씨 친구까지 있었어요. 전부 같은 내용이었죠. 태준 씨를 복직시키라고요. 저는 출근해서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전 직원한테 공지 하나 돌려주세요. 김태준 전 팀장 해임 건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고 개인적인 연락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날 오후 김 씨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박지민 나와봐. 사무실에 김 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김 씨를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김 씨 회사에서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안 돼. 너 우리 아들 잘났으면서 나보고 조용히 하래. 해임 사유는 명확해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성과 허위 보고, 회계법인 감사 결과도 있어요. 감사 결과.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태준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했으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겠죠. 김 씨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너 정말 독하다. 가족도 이렇게 버리는 거야. 가족이요? 저 이혼했어요. 이제 남이에요. 이혼했어도 정은 있잖아. 정은 김 씨가 먼저 버리셨어요. 민수 씨가 바람 피웠을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김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8년 동안 매달 용돈 드렸어요. 명절 때마다 선물 챙겼고 병원 갈 때마다 모셔다 드렸죠. 그런데 민수 씨가 바람 피웠을 땐 전부 제 탓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이제는 공과 사를 구분하세요. 김 씨가 늘 하시던 말씀이잖아요. 공과 사 구분 못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했던 말이 되돌아온 거였죠. 돌아가세요.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김 씨는 분한 표정으로 응접실을 나갔어요. 태준 씨는 2주 뒤 퇴사했어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갔죠. 마지막 날 태준 씨는 영업팀 직원들 앞에서 말했어요. 내가 없으면 이 팀 망할 거야. 거래처 절반은 나 따라갈 테니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나간 뒤 저는 영업팀 전체 회의를 열었어요. 앞으로 영업팀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모든 거래처 정보는 CRM 시스템에 기록하고 성과는 객관적으로 평가할게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요. 영업팀, 막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그럼 저희가 한 일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일한 만큼 평가받고 평가받은 만큼 보상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직원들 얼굴이 밝아졌어요. 일주일 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저 대성전자 구매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번 분기 계약 건인데요. 김태준 씨가 연락 왔더라고요. 본인이 이직했으니 거래처도 옮기자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요.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랑 거래하는 거니까요. 계약은 블루웨이브 테크와 유지할 거예요. 사실 김 씨보다는 대표님이랑 얘기하는 게 더 편했거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김 씨는 솔직히 보고만 받고 실무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히려 김 과장님이 더 전문적이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웃음이 나왔어요. 태준 씨가 자랑하던 거래처 관리 능력이라는 게 허상이었던 거죠. 그 주 내내 비슷한 전화가 계속 왔어요. 거래처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회사와 거래합니다. 김태준 씨, 개인이 아니라요. 태준 씨가 데려가겠다던 거래처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한 달 뒤 업계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민 씨, 김태준 씨가 우리 회사에 이력서 냈던데 채용해도 될까? 참고인 조회하셨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야. 경력 사항이 좀 부풀려진 것 같아서. 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 영업 능력과 이력서 내용이 많이 다를 거예요. 알겠어. 탈락 처리할게. 그런 전화가 몇 번 더 왔어요. 업계가 좁으니까 소문은 빨리 퍼졌죠. 김태준 전 회사에서 성과 허위 보고로 해임됐대. 태준 씨는 결국 작은 대행사에 취직했어요. 연봉은 전의 절반도 안 됐죠. 그 즈음 민수 씨 소식도 들렸어요. 민수 씨와 수진 씨가 결혼한 지 3개월 됐을 때였어요. 공통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해줬거든요. 지민아, 민수 씨,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왜요? 수진 씨가 쇼핑을 엄청 하나 봐.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SNS 보면 매일 새 걸 사더라고. 저는 수진 씨 인스타그램을 봤어요. 정말 매일 언박싱 영상이 올라오고 있었죠. 오늘의 선물은 4개, 결혼 선물 파트 5. 명품은 역시 이래야지.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민수 씨 개발자 연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소비였거든요. 3개월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민아, 민수 씨랑 수진 씨 싸우나 봐. 수진 씨가 스토리에 의미심장한 글 올리더라. 확인해 봤어요. 결혼이 이런 거였나요? 실망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민수 씨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지민아, 나 민수야. 8개월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하세요. 수진이랑 이혼하려고 해. 그래서요. 위자료를 1억 5천을 달래. 내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민아, 우리 8년 살았잖아. 도와줄 수 없어. 8년 살았던 건 민수 씨가 먼저 끝냈잖아요. 이제 남이에요. 제발, 나 정말 힘들어. 민수 씨도 알아서 하실 거예요. 저처럼요. 전화를 끊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수진 씨가 9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민수 씨가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준다는 이유였대요. 실제로는 수진 씨가 쓴 돈이 너무 많아서 민수 씨가 감당을 못한 거였지만요. 김 씨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지민 씨, 나 좀 만나자.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안이 지금 난리야. 민수는 또 이혼한다고 하고 태준이는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너 능력 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 씨, 저는 이제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이었잖아. 가족이요. 민수 씨가 바람 피웠을 때 김 씨는 저를 가족으로 대했나요? 제 잘못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그때 내가 실수했어.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었어요. 저는 김 씨한테 평생 편리한 며느리였을 뿐이에요. 용돈 주고 집안일하고 회사까지 키워주는. 김 씨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김 씨도 김 씨 인생을 사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회사는 안정됐어요. 태준 씨가 나간 자리에 유능한 영업팀장을 영입했죠. 여성이었어요. 10년 경력의 프로페셔널. 신임 팀장은 팀 문화부터 바꿨어요. 모든 성과는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요. 영업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분기 실적은 오히려 올랐어요. 태준 씨 있을 때보다 20% 더 좋았죠.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 회식 자리였어요. 대표님, 건배 제안하겠습니다. 신임 팀장이 잔을 들었어요. 블루웨이브 테크의 투명한 미래를 위해 건배점 직원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잘했구나.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를 열어서 오래된 사진들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와의 사진, 시댁 식구들과의 사진, 하나씩 삭제했죠. 마지막 사진을 지우고 나니 후련했어요. 새 폴더를 만들었어요. 새 시작이라고 이름 붙였죠. 그 안에 최근 사진을 넣어줬어요. 회사 팀빌딩 사진 혼자 간 제주도 여행 사진,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 사진. 모두 제가 선택한 사람들, 제가 선택한 순간들이었어요. 3개월 뒤 업계 세미나에서 발표 기회가 있었어요. 스타트업의 투명한 조직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였죠. 청중석에 젊은 여성씨, 이 오들이 많이 보였어요. 발표가 끝난 뒤 한 분이 질문했어요. 가족이 회사에 있을 때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회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해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순간 그 사람이 회사를 인질로 잡게 되거든요. 그럼 가족을 해고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세미나가 끝난 뒤 젊은 여성 대표 한 분이 다가왔어요. 대표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남편이 회사 이사로 있는데 일은 안 하고 간섭만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기가 안 나요. 가족인데. 저는 그분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성공을 빼앗기지 마세요. 당신이 만든 회사예요. 당신이 지켜야 해요. 그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거든요.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와인 한 병을 샀죠.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민수 씨는 두 번째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태준 씨는 작은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고, 김 씨는 후회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원칙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시스템을 지키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게 전부예요. 나쁜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제가 복수하지 않아도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잘했어. 후회하지 않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대학 동기였어요. 지민아, 다음 주 토요일에 모임 있어. 올 수 있어. 응, 갈게. 요즘 어때? 잘 지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응, 정말 잘 지내.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월요일 신규 고객사 미팅, 화요일 팀 빌딩, 수요일 투자자 미팅, 목요일 멘토링, 금요일 영업팀 회식.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모든 게 제가 선택한 일들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지 않아도 됐고요. 제 회사, 제 직원들, 제 인생 모두 제가 지킨 거예요. 와인잔을 들어 올렸어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혼자 건배했죠.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았어요. 정말 달았어요.